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저는 이상훈입니다. 아마도 이번 주에 오늘부터 휴가를 떠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요, 주말에 이어서 앞으로 며칠 동안은 전국에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가 됐습니다. 그래도요, 휴가인데 날짜가 문제겠습니까? 좋은 사람들과 여유 있게 시간을 보내는 자체가 휴가가 아닐까 합니다. 자, 일면 기사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 소개해드리죠. 자, 매일경제 일면. 자, 이쪽 끝에 2단 기사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역시 휴가 관련 내용이네요. 외국 대신에 고급 호캉스, 그러니까 호텔에서 바캉스를 보낸다 이 뜻인데요. 특급 호텔만 특급 호황을 누리고 있답니다. 그러니까는요, 뭐 공연 등 이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호응이 있다는 거죠. 반면에요, 중소 호텔들은 줄폐업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호텔 업계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우리 사회 곳곳 분야의 양극화 현상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휴가 역시 양극화 보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경향신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주말 동안의 정치권의 가장 큰 뉴스였죠. 국민의힘. 지금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집안 꼴이 말이 아닙니다. 지금요. 이 상황이거든요. 권성동 사퇴, 위태로운 비대위 여당이다. 그러니까 지금 원내대표를 원래 맡고 있었죠. 게다가 대표 직무대행인데 이 직무대행 사퇴하겠다 입장을 냈습니다. 당이 엄중한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이유를 내세웠고요. 조수진, 윤영석 최고위원도 사퇴. 앞서서 배현진 최고위원 사퇴 입장 밝혔거든요. 그럼 줄줄이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80여일 만에 초유의 사태를 빚고 있는데 비대위 전환을 놓고도 또 의견이 많아요. 비대위로 갈 수 있는가 없는가, 절차상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이거에 대한 어떤 논쟁이 좀 있습니다. 이번엔 조선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무원 이젠 싫다. 2030 세대 퇴직이 4년 사이 2배나 늘었다는 겁니다. 2030이 공무원이라면은 공무원 된 지 얼마 안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따져보니까 공무원 근무 연수가 5년 이하인데 그만두는 경우가 많이 늘고 있다는 거죠. 좀 더 보죠. 작년에만 11,500명이 조기 퇴직을 했다. 그런데 4년 전에는요, 5,000명 정도 수준밖에 안 됐습니다. 2배나 늘어가는 거죠. 고참들은 민간 이직이 쉽지 않자 정년 퇴직까지 하는 공무원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그렇다면 이게 뭡니까? 고참 공무원들은 정년까지 계속 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반면에 젊은 공무원들은 이거 안 되겠다, 마음에 안 든다, 그리고 일찍 떠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공직사회가 고인물이 되고 있다. 이런 자조 섞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보시죠. 자, 이쪽 끝에 있습니다. 주말 동안에 꽤 이슈가 됐습니다. 공론화 그리고 의견 수렴 없이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정부가, 교육부가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걸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2025년부터 한다고 구체적인 시점까지 밝혔어요. 그러자 학부모 교육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용산에서 13개 단체가 시위할 예정이다. 이렇게 좀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다양한 뉴스, 다양한 이슈 다뤄볼 예정인데요. 그 뉴스들의 의미 깊숙하게 짚어주시기 위해 네 분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앉아 계십니다. 윤경호 MBN 논설위원 나와 계시고요. 그 옆에는요, 신경민 전 국회의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리에는요, 오늘도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나와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자, 네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첫 번째 이슈 키워드로 역시 확인해 봅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시죠. 지도부 붕괴입니다. 아시겠죠? 단순한 키워드입니다. 붕괴 직전에 있습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이 정도면 거의 무너진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 기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주말 동안에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최고위원 1명 사퇴한다. 그리고 주말 동안에 잇따라 사퇴한다. 그리고 어제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도 사퇴한다. 입장을 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도부를 구성하는 다른 최고위원들도 뭐 흐름이 그렇다면 따라야겠죠라는 입장을 밝히신 분까지 있어요. 그런데요, 이 기사는 그것보다 조금 더 나가서 분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돌아선 윤심의 권성동 체제가 붕괴된 셈이다. 사실상 지금 집권 여당 새 지도부 시계 제로다. 앞으로 어디로 방향을 잡을지 아직 모르겠다는 뜻이 되네요. 좀 더 보죠. 자, 이 기사는요,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이 사퇴한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과 나눈 문자, 내부 총질 문자, 뭐 이렇게 부르죠. 이 문자 파문에 이어서 지난주에 있었던 이 울산의 행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대통령 전용기에 뭐 여당 의원들이 같이 탑승해서 대통령과 대화를 나눴다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비행기에서 나왔던 대화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됐죠. 유출이 된 겁니다. 누군가 외부에 얘기를 한 거죠. 대통령실 그거에 대해서 이거 이 정도면 선 넘은 거다. 이게 뭔가 또 이유가 됐다는 설명이 나와요, 지금요. 자, 이런 가운데 조수진, 윤영석 최고위원 사퇴했다. 자, 그렇다면은 비대위로 만약에 간다 그러면 누가 비대위원장을 할 것인가? 지금 중진들 이름들이 언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비대위 전환, 뭐 조기 전당대회를 가는 거냐? 그리고 비대위 가는 게 맞는 거냐? 절차상 하자가 없느냐? 이거 가지고 여러 가지 또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앞서서 지난주였죠. 배현진 최고위원 그리고 어제는 조수진 최고위원이 사퇴 입장을 냈습니다. 그 내용 들어보시죠. 저는 각성과 변화를 요구하는 민심의 엄중한 경고에 책임을 지기 위해 최고위원직을 물러납니다. 이른바 윤핵관이라 불리는 선배들도 총체적 복합 위기의 근본적 원인을 깊이 성찰해 주십시오. 정권 교체를 해냈다는 긍지와 자부심은 간직하되 실질적인 이선으로 모두 물러나 주십시오. 지도부의 일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지는 모습도 보여드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마땅히 책임져야 하고 끊어내야 할 것을 제때 끊어내지 않으면 더 큰 혼란이 초래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최고위원 사퇴 입장 냈고요. 윤영석 최고위원 역시 뭐 그렇다면 역시 동참을 하는 상황. 그리고 이어서 권성동 직무대행 역시 직무대행 그만두겠다 입장 냈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죠. 자, 이 상황을 놓고 이렇게 좀 보고 있군요. 당이 지지율을 갉아먹고 있는다 이렇게 판단했다. 권성동의 윤심이 전달된 듯하다. 이젠 그만두세요. 뭐 이런 게 전달된 거 아니냐는 거죠, 지금요. 여기 보면 국정 지지율 지금 20%대까지 내려갔습니다. 비대위 체제 빠른 전환 기대하고 뭐 대통령실 쇄신 요구도 부담이다. 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최영철 편집이요. 네. 그러니까 최고위원들이 잇따라 사퇴 입장을 냈고요. 그중에는 이른바 윤심과 가까운 친윤이라고 꼽히는 최고위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성동 대표도 결국은 직무대행 그만둔다 입장 냈거든요. 이게 대통령의 뜻이 작용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뭐 지난 주말 동안 뭐 다소 일사불란하게 사퇴 릴레이가 이어진 것으로 봐서는 누군가의 마음이 좀 크게 작용한 것 아닌가. 그 전까지는 권성동 직무대행은 이 체제를 그대로 가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나타냈거든요. 그렇죠. 목요일 날 정조대왕함 진수식 가고 나서 뉴스가 나온 것만 해도 뭐 이 체제로 가서 수습을 하려는 거 아닌가. 이런 추측이 나왔습니다만 그 다음 날부터 좀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죠. 금요일부터. 그래서 금요일부터 상황이 완전히 다르게 변하기 시작하면서 일요일 날 어제 뭐 거의 화룡점정을 찍으면서 그러면은 그 변화 있는 시점에 결정적 영향 미친 일들은 뭐가 있었을까요? 결국 대통령께서 정조대왕함 진수식 다녀오고 나서 아마 저는 대통령실에서 그것을 그 기내에서 오간 대화를 발설해도 좋다고 얘기를 한 것은 결국에는 여론을 한번 떠보기 위한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이게 뭐 음모론이 아니고 어쨌든 그게 나가고 나니까 점점 더 여론은 안 좋아졌습니다. 권성동 체제로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나갈까? 그러면서 바로 배현진 최고위원이 사퇴를 했고 릴레이 사태가 나왔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통령실도 충분히 여론을 타진을 해보니 결국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 그럼 이 같고. 비행기 탑승, 전용기 탑승 때 대통령과 여당 의원들이 나눴던 대화가 외부에 알려진 거는 처음에는 지금 뭐 언론에 따라서는 이게 그냥 뭐 사고처럼 유출됐다는 쪽으로 보는 쪽도 있지만 최영철 편집위원은 이건 일부러 좀 알린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과의 내밀한 대화가 문자 메시지로 다 나가서 이렇게 소동이 났는데 예. 또다시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 대표 권한대행이 그런 식으로 대통령과의 대화를 밖으로 유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저는 대통령실이 어느 정도 여론을 타진하기 위해서 이 뉴스를 아마 내보낸 것 아닌가. 그런데 반응이 좋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반응이 금요일 날 확 좋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금요일 날 여론이 더 나빠졌다는 시그널이 계속 감지됐기 때문에 예. 아, 이거 이대로 안 되겠구나. 결국엔 대통령실 쪽에서 예. 정무 라인이 가동이 돼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당에다가 이러한 예. 의사를 전달했고 그리고 당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결국에는 비대위 체제로 가자고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비대위 체제 얘기가 나오는데 그 비대위 체제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뜻일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대통령제 체제 하에서 대통령은 국무위원회 임명권을 갖는데 이러한 임명권이 국회의원들한테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정당 내부의 구성원들이 대통령에게서 마음을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기재부를 통해서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는데 예. 각 자신의 지역구에 엄청난 예산 영향권을 갖는 대통령의 마음을 읽지 않고 다른 행동을 한다? 그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제 체제를 잘 이해한다면 예. 윤심의 작용이 이번 비대위 체제로 가자고 하는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일단 방향은 잡은 것 같아요. 뭐 사퇴 릴레이 그리고 대통령의 뜻이 비대위 체제 아니냐 뭐 이렇게 방향을 잡은 것 같은데 그리고 그다음 이유를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그다음 이후에 어떤 모습일까? 일단 이준석 대표 측은 비대위 체제에 반발하고 있어요.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를 구성하는 최고위원 중에는 이준석 대표와 가까운 최고위원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쪽에서는 지금 사퇴를 거부하고 있어요. 왜 지금 비대위냐? 뭐가 문제인데? 뭐 이런 반응인 거죠. 비대위 체제 반발하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비대위로 가더라도 누가 비대위원장인가? 이것도 아직 남아있는 과제입니다. 여기 좀 더 보면 일단 뒷부분입니다. 비대위원장으로 꼽히는 인물, 지금 물망에 오른 인물들은 정진석, 주호영, 당내 중진 의원들이죠. 이렇게 거론되고 있고요. 당 밖에서는 김종인, 김병준, 재등판설. 어제 이 이름이 나오자 정치권 반응 중에 일각은 또 이분들입니까? 뭐 이런 반응도 있었어요. 하여튼 4명의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어요. 일단요. 자, 이 얘기 좀 해보죠. 홍석준 의원님. 예. 일단 지금 최고위원을 구성하고 있는 기존에 9명이었거든요. 근데 중간에 뭐 사고도 발생하고 그만두고 해서 줄줄이 지금 요 뭐 자리도 비었는데 지도부를 구성하는 전체 최고위원이 전체 최고위원들이 모두 사퇴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비대위로 바꿀 수가 없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아니 일부라도 과반에 가깝군 또는 과반 이상 사퇴하면 이건 갈 수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대위 체제로 바꾸는 게 맞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고요. 그리고 누가 비대위원장 할 것인가 이것도 논란이 있는데 일단 비대위 체제에 가는 게 맞습니까? 홍석준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예, 지금 이런 상황을 당하고 보니까 방금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당헌 당규가 약간은 좀 이제 명확하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모호하죠, 지금요. 예. 비대위원 전원이 사퇴해야 되느냐 혹은 과반만 사퇴해도 되느냐 뭐 예. 이런 어떤 확실한 어떤 규정이 조금 미흡한 건 사실인데 일단은 현재는 그 7분 이제 최고위원 중에 예. 사실은 이제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정책위의장까지 포함해서 5분은 일단은 뭐 사퇴 혹은 이제 사퇴 의사를 밝힌 상태고 일단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한 상황이에요. 예, 지금 이제 2분이 남았는데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은 비대위로 이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규정상 그렇게 하더라도 사실은 이 당이라는 것은 명확한 어떤 규정이 없을 때는 이제 정치적으로 좀 해석을 이제 해야 되는데 예. 일단은 어떤 국민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시각이 지금 대통령 지지도라든지 또 당의 어떤 지지도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책임지는 어떤 그런 어떤 자세를 보여야 된다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지금 여론인 것이고 예.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또 이제 과거에 또 선례도 유사한 선례도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2012년도에 당시 홍준표 대표 체제였을 때 예. 그때도 이제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하면서 비대위원 갔을 때 2011년이죠. 갔을 때도 최고위원이 이제 3분 사퇴하면서 이제
그때 당시 과반도 되지 않는데 이제 비대위 체제로 이제 간 사례도 있고, 그보다도 지금 현재 더 이제 제가 살 때는 문제는 권성동 그 원내대표로 직무대행 체제로 갔을 때도 예. 이제 당에서는 과연 이제 원내대표라는 자리도 엄청나게 바쁜데 예. 과연 당 대표 직무대행까지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어떤 시각이 굉장히 이제 많았었죠. 예. 그런데 일단은 이제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시작을 하고 보니까 예.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 뭐 문자 노출은 하나의 어떤 에피소드 같고 예. 여러 가지 어떤 당이 대내외적으로 좀 국정 과제를 좀 선도하고 혹은 또 뒷받침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혼자서 이것을 하기에는 너무나 좀 어렵다. 예. 너무나 좀 한계가 좀 노출됐다. 이런 어떤 시각이 당내에 좀 많이 좀 팽배해 지금 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대위 체제로 예. 가는 것이 가능도 하고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측면입니다. 제가 홍석준 의원님께 두 가지 정도를 좀 질문을 좀 짧게 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게 맞다라는 게 이제 홍석준 의원님은 그렇게 판단하신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제 비대위원장 문제가 있거든요. 이것도 절차 문제가 있어요. 지금 비대위원장은 사실은 당 대표가 임명을 해야 되는데 당 대표가 지금 비어 있는 상태라서 이게 절차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위 체제로 간다는 전제를 깔면요, 비대위원장은 당 내에서 찾아야 됩니까? 아니면 이 정도면 아니다, 당 밖에서 누굴 모셔야 된다. 두 가지 중에 어떤 선택지가 옳다고 보십니까? 지금 비대위원장은 글자 그대로 정말 지금 차기 전당대회를 관리하는 예. 임시 관리형 비대위원장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또 외부에서 이런 것을 이제 드리는 것이 맞는가? 왜냐하면은 이제 비대위원장의 역할이 너무나 단기적이면서도 또 역할이 딱 제한돼 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그렇게 하면 당 외부보다는 예. 당 내에서 좀 더 많은 분들을 좀 당 찾지 안에서.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하나 더 질문 드리면은, 일각에서는 비대위 체제가 아니라 아예 전당대회를 조기에 새롭게 하자. 그래서 아예 새롭게 지도부를 꾸리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조기 전당대회입니다. 그러니까 비대위 체제 없이 지금 지도부가 지금 사실상 무너졌으니까 전당대회 빨리 다시 열어서 새 지도부를 꾸리시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그런 주장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제 그런 주장은 지금 현재 당헌 당규상 예. 어차피 지금 이준석 지금 대표가 예. 일단은 대표를 지금 사퇴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지는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기 예. 때문에 법적으로 당헌 당규상 좀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기 전당대회는 또 그건 다른 문제가 네, 될 수도 네.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비대위, 지금 홍석준 의원님도 지금 비대위 쪽으로 가는 거 방향 잡은 것 같다. 그리고 홍석준 의원님도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그게 옳은 방향이다라고 좀 말씀을 하셨는데, 뭐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런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 앞선 기사 중앙일보 다시 보죠. 이준석 측 지금 지도부는 반발하고 있어요. 이게 비대위 가는 거 옳지 않다. 지금 체제로 유지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일단 분위기는 약간 기운 것 같죠? 다음은 이준석 대표의 반응입니다. 이젠 개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팔고 있다. 앞서서는 양머리를 들고 개고기를 판다는데 이젠 대놓고 팔고 있다는 뜻이 되네요. 그리고 당권, 그러니까 권력 탐욕에 정신 못 차리는 골룸들이라고 했어. 골룸들. 영화에 나오는 어떤 캐릭터인데, 골룸이라는 게 어떤 그 절대 권력을 주는 반지를 갖기 위해서 막 이렇게 괴로워하다 결국은 몰골이 흉악해지는 그런 캐릭터인데, 지금 국민의힘의 누구를 겨냥해서 골룸이라고 한 겁니다. 이 정도면 뭐 대단한 비판입니다. 비대위 체제 전환 움직임에 이준석, 윤핵관 직격하면서 비판했다. 그리고 양두구육보다 수위를 높여서 개머리를 들고 개고기를 판다고 비판한 겁니다. 다음 하나 더 보죠. 이 내용이에요. 뭐 같은 거예요. 여기 골룸도 있고지만 이것도 있어요. 나주글이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이거 영화에 나온 역시 캐릭터인데, 여기도 권력의 노예가 된 캐릭터인 거죠.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다음 보시죠. 자, 그리고요, 이게 가장 또 최근에 이렇게 본인의 SNS에 올렸는데, 이게 뭡니까? 무슨 음식을 올렸는데 간장 불고기를 올려놨어요. 근데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간장이란 단어는요, 이게 사실상 금기와 비슷하거든요, 지금요. 이 간장이란 의미에
이른바 윤핵관과 안철수 의원이 들어갔다고 그렇게 풍자한다고 이렇게 좀 느껴지거든요. 근데 일부러 보란 듯이 간장 불고기 사진을 딱 올려놨어요. 별 설명도 없이. 이런 상황입니다. 자, 윤경호 의원님.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사실상 지금 비대위로 가는 걸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가까운 최고위원들이 반대 입장을 내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반대한다고 막을 수 있을까? 이건 의문인데 그렇다면은 만약에 비대위 체제안이 전환이 됐을 때 이른바 또 법원에 가처분 신청. 그러니까 이거는 이준석 대표의 당대표 자리가 완전히 날아간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비대위로 바뀌게 되면 가처분 신청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놓고 가처분 신청할 수 있을 거예요. 우선 본인에게 내려진 당원권 정지, 효력 이거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할 거냐 말 거냐 한때 검토했지 않습니까? 이거 다시 카드를 꺼낼 수 있죠. 물론 시간이 지나서 예. 사실 뭐 흔히 말하는 약발은 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때 예. 당대표가 권리가 아니고 사고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본인에게 권한이 있는데 아, 또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지금 당헌 당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모든 게 다 뒤죽박죽이 돼 있는 상황이지만 이준석 입장에서는 예. 본인의 입지가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거를 막으려면 예. 그렇게 내가 아직도 가지고 있는 권한을 활용해서 예. 왜 나를 건너뛰었느냐라는 문제 제기. 그게 바로 이제 법원에 두 가지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그렇죠.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비대위 체제가 되면 사실 윤석열 대표의 복귀라는 거는 불가능해진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불가능해진다고 봐야겠죠. 예. 그리고 아까 홍석준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해석하기에도 비대위로도 안 된다. 그리고 비대위 구성이 정말 여의치 않다. 예. 뭐 누가 임명할 거냐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미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안 되니까 그러면 조기 전당대회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 예. 이준석 대표는 대의를 위해서 사퇴를 해야겠죠. 모두가 다 지금 당직을 내려놓고 예. 당을 건지자라고 얘기를 하는 판에 아니 나는 책임이 없기 때문에 나는 혼자 독야청청 남겠다? 이거 불가능한 얘기죠. 예. 저는 이 주말과 휴일 사이에 벌어진 이 사태에 한 말씀만 드리자면 예. 윤 대통령의 마음, 윤심이 돌아섰기 때문에 비대위로 갔다? 예. 그거 아닙니다. 민심에 항복을 한 거죠. 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 지금 모든 대안이 없기 때문에 예. 그냥 전부 다 손을 들어버린 것이지 윤 대통령이 그걸 받아줬기 때문에 비대위로 가고 그전에는 그러면 버티려고 했고 그렇다면 정말 더 큰일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왜 민심이 지금 예. 이렇게 돌아섰는지 집권당에 대해서 정부 여당에 대해서 예. 왜 고개를 돌리는지를 대통령실도 파악을 못하는 거고 당에서도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지율은 더 곤두박질 치고 문제는 뭡니까? 지금 집권한 지 3개월밖에 안 된 새 예. 정부가 국정 동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게 더 큰 문제 아니에요? 예. 그렇다면 정말 모든 걸 다 내려놓겠다는 생각을 하고 예. 고개를 정말 90도 아니라 180도라도 숙이면서 할 수 있는 카드는 다 취하는 게 맞는 거지. 예. 이건 윤 대통령이 선호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고 이건 유리하니까 조금이라도 더 지금 취해야 되는 거고 이런 식의 예. 간보기를 하다가는 저는 더 곤두박질 친다라는 경고를 좀 하고 싶습니다. 자, 국민의힘 상황이 이렇게 복잡하고 더욱더 깊은 혼란에 빠지기 직전, 지난 금요일이죠.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 하나가 발표가 됐죠. 그런데 28%. 그동안은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0% 초반을 기록하는 지지율이 잇따랐는데 그것마저도 무너지면서 20%대로 내려온 지지율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별다른 반응을 없었어요.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이런 얘기 지금 후일담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럼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죠. 기사가 있습니다. 자, 여당 이대로는 안 된다. 쇄신의 신호탄을 올렸다. 윤 대통령 응답할까? 오늘부터 휴가죠? 일주일 휴가입니다. 자, 대통령실 쇄신할 수밖에 없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어요. 일부 장관과 수석 비서관 교체 등도 거론되고 있다. 그러니까 정치권, 여권에서 이런 얘기를 꺼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휴가 돌입한 상태, 국정 구상,
촉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요. 앞서서 최고위원들 중에 사퇴 입장을 낸 분들이 있거든요. 사퇴 입장과 함께 뭔가 지적하는 목소리도 남겼습니다. 보시죠. 당은 물론 대통령실과 정부의 전면적 쇄신이 필요합니다. 바닥을 치고 올라가려면 여권 삼축의 동반 쇄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잘 해보라는 그런 바람을 심어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80여일이 되도록 속 시원한 모습으로 국민들께 그 기대감을 충족시켜 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기사 하나 더 이어가 보죠. 대통령실 어제 좀 설명을 했어요. 기자들에게. 인적 쇄신론 지금 들으셨죠? 뭔가 이렇게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주의 깊게 듣고 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닷새 휴가 동안 고심할 듯하다. 이렇게 좀 적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수석 중에서 뭔가 이제 끌고 가는 수석이 없다. 비서실장 정무 홍보라인 교체 결혼된다. 일부에선 검찰 출신 위주 의사결정 이거 더 이상 안 된다.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휴가 중에 지방 민생 현장 방문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하여튼 이런 모습이 있고요. 그러면 구체로 다음 화면에는 그럼 당장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걸 좀 정리한 내용들이 좀 있어요. 뭐 지금 정치권 중심으로 꼽히는 게 이런 겁니다. 뭔가 달라졌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아까 이제 앞선 기사에도 이제 참모들, 그 장관들에 대한 어떤 뭐 교체, 그러면 교체가 된다면 이건 사실상 문책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고요. 특별감찰관 얘기도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요. 왜냐하면 그동안 특별감찰관 임명한다는 얘기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과거에 앞서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아예 두질 않았어요. 근데 이건 차별화한다는 효과도 있으니까 이거 빨리 둬야 된다. 부인과 관련된, 친족과 관련돼서 뭔가 해야 된다. 그리고 야당과 협조를 해야 된다. 지금 국회는 야당이 사실상 권력자다. 야당 협조 없으면 안 되니까 야당과 잘 지내야 된다. 그리고 윤핵관 더 이상 이거 나오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이 꼽히고 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신경민 전 의원님. 뭐 이제 소속 정당은 다른 경쟁 정당 상황인데요. 자, 휴가가 끝난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했을 때 반드시 이거 하나는 해야 된다. 제일 중요하다. 쇄신책으로. 어떤 걸 꼽겠습니까? 인적 쇄신은 다들 얘기하니까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대통령 본인의 태도와 인식을 바꿔야죠. 아, 인식과 태도. 네, 지금 보면 지금 문제가 되는 이 당의 사태도 보면 이준석 대표를 잘라내기 위해서 무리수를 거듭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 지금 윤핵관의 말을 들은 거 아니겠어요? 권성동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윤핵관의 말을 들은 건데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잘라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정치적 법률적으로 지금 온갖 장애가 다 조성이 되고 있는데 아무것도 해결은 안 되는 데다가 권성동 대표는 말 실수 플러스 뭐 조치가 계속 실수를 하는데 걷잡을 수가 없는 사과를 단계에 여러 번 왔거든요. 했죠, 지금. 지금 대표적으로 사과를 한 3번뿐만 아니고 경찰관들 파동에 대해서 밥투정이라고 한 것도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고요. 지금 언론에 대해서 계속 언론이 한쪽으로 편향됐다고 얘기를 하면서 언론 탓을 하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좋아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윤핵관의 말을 들어서 여기까지 온 대통령의 인식, 이것이 지금 문제라고 보는 거고요. 지금 출근길 문답도 좋습니다. 뭐 하는 것 좋죠. 뭐 첫 시대고 얼마나 신선하고 좋은데 하는 건 좋은데 준비를 해야죠. 한가한 태도를 보이고 전 정권 탓을 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위기 상황이고 위기가 경제 위기만 있는 게 아니고 외교와 안보 위기가 지금 오버랩이 되는 상황으로 보이잖아요. 누구의 눈에도. 위기입니다. 위기에는 위기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한가한 모습이 아니고 진지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요. 내가 이렇게 희생을 할 테니까 우리 국민 여러분도 같이 가십시다라는 리더십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이 너무 한가합니다. 여유를 부리는 게 아니라 이거 뭘 잘 모르는구나.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문자 파동에서는 대통령이 대인배답지 않다는 걸 국민들한테 즉각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우선 바뀌어야 되고요. 결정적으로는 태도와 인식을 바꿔야 되고요. 주변에서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자, 홍석준 의원님 이제 국민의힘 소속이니까 조금 더 고민이 많으시고 또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러실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대통령 휴가 끝난 뒤에 지금 이것만큼 뭔가 하나는 좀 들고 나와야 된다. 이것만큼은 국민들에게 이렇게 하겠다고 알려야 된다. 뭐가 있겠습니까? 예, 일단 그 우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한번 상황을 한번 좀 예.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지금 G7 모든 국가들이 지금 현재 그 집권 지금 대통령 내지 수상 집권당의 지지율이 엉망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인기 있는 정치인이 없어요. 지금. 그 이유가 예. 결국은 집권당이나 정부 대통령 수상의 지지율은 경제에 기인합니다. 예. 프랑스에 그렇게 잘 나가던 마크롱 대통령도 지금 10%대거든요. 예. 우리도 지금 현재 워낙 지금 뭐 경제가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집권 여당 특히 대통령의 지지율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뭐 일단은 뭐 상황은 그렇지만 예. 그러나 좀 심각한 것은 일단은 이 지지율의 추세가 지금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 이제 심각한 어떤 상황인 그렇습니다. 것이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제가 그 이 방송에서도 누누이 말했지만 저희 당도 그렇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정부에서 저는 가장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이 예. 지금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그리고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어떤 참여 그리고 고통 분담 이런 부분에 대한 좀 호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호소를 좀 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호소해야 된다. 그래서 출근길 문답 이런 것도 계속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런 것보다도 예. 대통령이 좀 진솔한 어떤 기자회견. 그런데 이거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제가 이 방송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총리, 비서실장 주변에서도 예. 이제 끊임없이 그런 데 대한 어떤 현상에 대한 진솔한 어떤 설명, 호소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데 그러면 거기에 좀 당겨야 될 것이 뭐냐? 예. 저는 몇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일단은 당에서도 지금 이런 측면에 대해서 지금 최고위원들이 지금 사퇴를 지금 하고 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특히 대통령실에서도 어떤 식으로든지 좀 책임지는 그런 자세를 책임진다는 거는 일부는 좀 교체 또는 이렇게 물러나야 된다 이 제가 볼 말씀인가요? 때는 제가 볼 때는 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여지고 또 두 예. 번째는 어쨌든 이제 국민을 좀 통합하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면의 형식이 있을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야당이 이제 민주당과의 어떤 협치를 뭐 어떻게 뭐 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입장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지금 대통령께서도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해서 지금 한미 간의 어떤 안보, 예. 경제 동맹은 강화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국민에게 정부가 하고 있는 일들이 지금 눈에 지금 자꾸 안 들어온다는 어떤 그런 비판을 받고 있어서 소위 말하는 어떤 국정 캐치프레이즈 원칙을 지키면서 미래를 예. 준비한다는 지금 대통령의 기본 국정 철학을 국민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국정 캐치프레이즈 같은 정부가 해야 될 일 이런 것을 좀 담는 그런 진솔한 좀 이야기를 반드시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인수시설의 준비를 철저히 하고 취임했다라면 문제가 안 생겼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늦었지만이라도 이런 걸 해야 된다. 그리고 뭔가 기자회견 또는 국민과 대화 동태에서 뭔가 진솔하게 설명하고 의견을 듣고 해야 된다. 뭐 이런 거네요. 그게 시급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